예, ABS 건대신문, 영자신문사 그리고 건대교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현 총학생회 청춘호람에 대한 평가와 각 선본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현 총학생회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닌 보다 발전된 건국대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패널분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각 선본의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ABS 기자 박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금을 폐지 또는 인하를 각 대학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수원대의 경우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하며 전국 대학들도 폐지 또는 인하에 대한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학은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실질적 인하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총학생회 역시 등록금 인하 운동은 했지만 실질적인 인하는 없이 동결되었고 다만 총장 특별 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학우들의 등록금 부담은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선본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선본 그대 곁에 먼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네, 입학금 폐지 관련해서 입학금 폐지와 인하도 그리고 덧붙여서 등록금 인하에 대한 두 선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입학금의 산정 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여러 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된 입학금 소송인단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치르면서 그 대선 공약이 입학금 폐지가 들어가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그리고 사립대 총장협의회 그리고 대학생, 초학생의 대표들 이렇게 세 단위가 교육부에서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총협 대표로 들어간 몇몇 분들 중에 한 분이 건대 기획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입학금 폐지가 교육부 내에서 계속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입학금 폐지에 대한 서명운동도 전국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학금은 이제는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다 아는 사실이고 입학금 실비가 아닌 입학금을 마치 등록금처럼 받고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산정 근거 없는 무분별한 입학금은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논의 자리에서 총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그런 입학금을 낮추는 대신 등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에 대해서도 올릴 수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들어 예대생 등록금 어디 갔을까 이런 등의 등록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이슈가 차별적 등록금인데 그런 차별적 등록금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낮은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 등록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예대생 같은 경우는 저랑 거의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에 만족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등록금도 낮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등록금 인하 운동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인하
이나 운동은 총학생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약에 딱히 넣지는 않았고요. 이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법인재단, 경영재단을 관리 감시하면서 학교에 3년간 이월한 금액을 조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학금이나 등록금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부의 재정사업 이사장이나 총장이 파면당했을 경우 우리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서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 같은 상황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총학생 회장이 된다면 중앙운영위원회 각 단과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와 더 얘기를 한 뒤에 이나운동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요청을 하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입학금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1차적인 우선적인 방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학금의 여부를 판단한 뒤 만약 이게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저희는 입학금 폐지를 주장할 거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 조사와 그리고 그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입학금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패널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지입니다. 총학생회는 전학대회와 사무국 연석회의를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전학대회 모두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이어져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임시 전학대회로 이어졌고요. 2017년 하반기 사무국 연석회의에서는 개회 전에 정족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개회를 하고 회의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개회가 되지 않았다며 혼란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전학대회와 사무국 연석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정족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선본 리액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학대회를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가 총학생회칙 재정위원회를 할 때 정족수 문제는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족수는 제가 알기로 전학대회 정족수는 제가 알기로 3분의 2 이상의 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중앙운영위원회 분들의 더욱 참여를 격려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더 참여를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출석을 더 명확하게 하고 출석에 대한 사항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학대회에 있는 회원들은 전체 학생 대표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가 일단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족수 자체가 정족수의 수를 줄인다거나 정족수의 수를 늘린다거나 하면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 자체를 줄이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대표자분들이 적게 참석을 해서 모든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대로 정족수를 늘리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회가 힘들어져서 이제 전학대회가 열려야 되는 날에 열리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족수의 수 자체를 바꾸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중앙운영위원회 분들의 이런 격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격려 자체를 돕자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격려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중앙운영위원회가 다른 대표자분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 그에 대한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대 곁에 선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학대회 그리고 사무국 연석회의가 진행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런 것은 학생사회의 첫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주거나 출석 공개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전학대회와 사무국 연석회의가 각 단과대에서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학대회가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 문제 제기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무국 연석회의도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누구나도 참여하고 싶은 공간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길어지거나 논의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뭐 한 학기 한 번씩 총학생회장이 직접 단훈위에 가서 전학대회 안건을 소개하고 전학대회 안건을 직접 받는 식으로 전학대회를 좀 더 단과대 운영위원회 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패널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자신문사입니다. 건국대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청춘어람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고 두 선본의 공약에서도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각 선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선분 그대 곁에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외국인 복지 공약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교환학생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 저희 건국대 구성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는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외국인 학생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수업 문제라던가 외국 학생분들이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업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분들을 만나고 소통해서 그분들이 학생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 학생에 붙여주는 복지 프로그램도 저희 3차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때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액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자체도 공약 자체를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처음에 유학생 관련해 공약을 많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대학 유학생분들을 위한 투어메이트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는 비록 참여도가 유학생분들이 1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지만 그 유학생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하여 저는 유학생분들을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리플렛을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분들을 위한 중국어 번역본도 2차 리플렛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일단 유학생분들을 발시하지 않고 유학생분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 중에 있던 사업들인데 기자분이 질문을 마침 해주셔서 저희 앞으로 그 공약을 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유의해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대신문사 최희정 기자. 네, 건대신문입니다. 지난 11월 9일 카이스트에서는 카이스트 청소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카이스트 총학생회를 주최로 열렸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총학생회가 앞장서 학내 음지에 계신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의 임금과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정규직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총학생회는 그동안 아무 노력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각 선보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학내 청소 노동자분들을 비롯해
학내 구성원, 음지에 계신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제 보듬어 주실지에 대한 생각 듣고 싶습니다. 네, 선본 리액션부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축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 수익금이랑 아니면 우리 중앙운영위원회 이름 그리고 총학생의 이름으로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나 뭔가 이렇게 수익금에 대해서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안을 원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축제 때 수익금이 생긴다면 하고 여러분들과 먼저 논의를 통해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대 곁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학교 구성원들 누구나 인권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 노동자 분들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 임금 격차가 3분의 1 정도 적게 받고 계시고 그리고 휴게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이 다 부족하다라고 건대신문의 기사를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학내의 청소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KT셀럽캅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것을 외주로 맡기니 많이라는 논의를 하면서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우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제 때 청소 노동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그분들이 직접 겪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연대를 해서 알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들도 같은 학교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들과 함께 인권이 지켜지는 건국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대 곁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BS 박은혜 기자입니다. 리액션 선본에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번 총학생회에서 대동제 때 선물을 지급하거나 하는 그런 일회적인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청소 노동자들과 같은 학내 음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과 임금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과 비중을 갖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회적인 대책 말고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우분들과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을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총학생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의논을 통해 그거를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현 총학생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성분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공약 검증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입니다. 영자신문사입니다. 건대생의 대동제 공연 우선 관람 보장 공약은 두 선본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입니다. 우선은 건대생과 외부인의 구별을 완벽히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펜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펜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동제에 관해서는 외부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축제를 진행할 경우 잔디가 훼손될 문제가 있으며 노천극장에서 진행할 경우 나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선본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선본 그대 곁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곁에 답변. 타 학교의 경우 대동제 공연을 자대학 학생들이 우선 입장하게 하는 등 관람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대동제는 다른 학교에 비해 특히 더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건대생이 공연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건대생의 대동제 공연 우선 관람 보장 이 공약을 내걸게 됐습니다. 그네 곁에는요. 이는 단순한 관람권 보장뿐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연장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건 물론이고 저희 축제 기획단이나 이게 총학생의 집행부들이 다 그거에 대한 인력이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원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물론 건국대 학생과 외부 학교 친구 혹은 외부인이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보러 올 수도 있을 건데요. 그걸로써 이제 저희가 외부인 1인에서 2인 정도의 동반 입장에 뭐 티켓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팔찌를 나눠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영자신문사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답변에서 총학 집행부가 인력으로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집행부로서는 약간 저는 그 축제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남고 또 전문적인 인력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관리요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안전관리요원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